네, 남양주영지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소개하는 자료 만들어 보기, 그리고 발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뭐였죠? 네,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조사하는 방법에 3가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책으로 조사하는 것, 두 번째 인터넷, 세 번째 현장 체험 학습 혹은 답사가는 것,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후에 이제 자료를 만들어 보는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영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물을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소개하는지, 이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책에 나온 내용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료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자, 어떻게 만들자고 했는지 볼게요. 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 먼저 지훈이네 모듬은 일생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민재네 모듬은 발명품을 이제 소개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성할까 했더니 역할극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노랫말 만들어 보자. 또 한 친구는 뉴스로 해보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봐야 할 게 뭔가요? 역할극, 노랫말 바꾸기, 뉴스로 발표하기. 이 3가지 형식이 있다. 혹은 추가로 또 다른 형식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시 자료를 보시면 교과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역할극입니다. 자, 아래 자료를 보고 어떤 걸 보면 역할극이라고 할 수 있죠? 등장인물 또는요 이렇게 장면,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장면이라는 것은 쭉 설명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부분만을 짧게 요약해서 지금 등장인물 맡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대화를 나눈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힌트가 되면 이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할 때 여러분들은 역할극이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이 친구들이 뉴스를 만들었어요. 뉴스. 그럼 뉴스에 힌트가 되는 키워드를 찾아봐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나오는 거 뭘까요? 아나운서 되겠죠. 아나운서가 질문하고 각각 담당한 사람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그럼 이 내용,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은 다 뭘까요? 질문과 답. 이 내용이 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들이겠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자, 3번째 방법, 노랫말 만들기가 있어요. 그리고 인물 홍보 노래 만들었어요. 자, 이럴 때 가사를 잘 보세요. 퐁당퐁당, 이거 있던 노래잖아요. 그걸 요거를 가사만 바꾼 거예요. 노래 가사 바꾸기 활동으로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평상시 일반적인 학습 활동이었다면 모둠에서 너는 첫 번째 소절을 맡아, 나는 두 번째 소절 맡을게 하면서 나누고 이 조사했던 내용이 가사로 들어가는 거죠. 조사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가사 만들기.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데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병풍이거든요. 그래서 병풍책을 만들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자, 병풍책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검정색 도화지를 부채 접듯이 접어서
거기에 영역별로 필요한 자료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인물 이름이 들어간 제목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린 정약용을 조사를 할 테니까 정약용 인물이 들어간 어떤 제목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소개, 인물을 소개하는 글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테마가 있어야 돼요. 주제. 각 페이지별로 주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약용이 한 일 혹은 뭐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적에 대한 여기 사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여기는 뭐 할까요? 뭐 발명품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발명품. 발명품 사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뭐가 있을까요? 책. 정약용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책 사진이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설명.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4칸 접기를 해서 병풍책을 만들면 하나의 소개 자료가 되고 이것을 들고 이제 말로 설명하거나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2단원의 우리가 역사적 인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할 자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소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접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아까 했듯이 첫 번째 방법은 이 친구들이 지금 역할극 하는 게 되겠죠. 여기 이제 역할극. 자, 여기는 뉴스 형식으로 하겠죠? 여기는 이제 노래 부르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병풍책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시를 할 수 있겠죠. 전시. 어떤 공간에 병풍책을 쭉 나열해 놓고 관람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시가 가능하겠고요. 또한 병풍책으로 소개하는 UCC 혹은 동영상 찍을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겠다. 자, 소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있겠죠. 질문과 답변, 궁금한 점들 묻고 답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잘 됐는지 어떤 게 좀 아쉬웠는지 이런 거 평가하는 시간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 다시 가볼게요. 자, 계획, 조사, 내용 정리, 발표. 자, 내용 정리라고 하면 이제 소개 자료 만들기입니다. 자, 조사에서는 방법 3가지 있었어요. 자, 맨 위로 가봅니다. 책과 인터넷 현장 체험 답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때 그냥 검색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검색자로 찾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가거라.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청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하는 자료, 우리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개별 작업할 수 있는 병풍책 만들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하는 방법 마지막 이렇게 원래는 앞으로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시하는 방법이라든가 UCC를 찍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대체적인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내용은 마쳤거든요. 자, 단원 마무리는 우리가 정약용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약용 자료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어요.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다산, 조선을 바꾸다. 고정욱 글, 백대승 그림. 자, 이 책을 선생님이 빌려봤고요. 이 책은 주제별로 나왔어요. 주제별로. 선생님이 그 교과서 설명할 때 조사 계획 세울 때 여러분들 생각금을 나온 그 장면 있잖아요. 이 책은 그것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목차에 그렇게 잘 드러나 있어요. 두 번째 책은요, 정약용이라는 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초등학생 3학년도 읽을 만큼 글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일생을 아주 잘 담았어요. 요약해서.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은 이 2가지 자료를 준비했고요.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지난 겨울이었나요? 한 겨울 되기 전이었네요. 가을에 정약용 유적지를 한번 다녀왔어요. 이게 답사 같은 이제 상황이 됐는데, 정약용 유적지에 가면요, 이런 이 거중기가 실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르래가 붙어 있고 양쪽에서 당기면 여기는 무거운 돌을 위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어 올리면 이 사이로 이제 마차 같은 것, 그것이 수레가 들어가서 이 돌을 딱 내려놓고 이제 수레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 생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가 안에 들어가면 또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중기도 있고요. 거중기에 대한 설명도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 유배 당시. 유배라는 것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유배했을 때 정약용에 머문 곳에서 다양한 지역별로 머물렀던 이 집들이 있습니다. 사의제, 다산, 초당, 보은 삼방에서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머물렀나 이런 것도 지금 그 짧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봤었죠? 뭐죠? 예,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도 정약용과 관계 있는 건축물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유배의 길. 유배를 하면서 어디 지역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아까 그 집들 보였죠? 여기 다산 초당 여기에 있었고, 사이제 있었고요. 보은삼방 여기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유배를 갔다 왔구나,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갈 수 있느냐? 자, 한 가지 더 가볼게요. 정약용 유적지 체험이라고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이 영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위치가 남양주시 조안면입니다. 자, 가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생가가 있어요. 생가 안에서는 예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옛날 고택이 그대로 딱 있고요. 이 안에서 예절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가도 다 볼 수 있고요. 이 앞에 길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람 시간 보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오전 9시, 오전 6시까지 되고요. 자, 언제 쉬는지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가는 여유당이라고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볼 책에도 있고요. 기념관이 이제 이렇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자, 문화관이라는 곳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정약용 유적지가 있고요. 바로 옆에 또 실학박물관이 또 있어요. 자,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찾아오셔서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약용 자료 첫 번째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읽을 자료는요, 정약용의 일생을 쭉 나열했던 책입니다. 선생님이 소개했던 책 있죠? 그 책 중에 다음과 같은 책, 새싹인물전 정약용,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책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약용이가 연천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자, 고향 마제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했는데요. 여기서 마제는 남양주를 의미하고요. 지금 남양주에서 연천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금 남양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보다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연천은. 남양주 바로 위에는 여기에 포천이 있어요. 포천. 여기가 포천이고요. 포천 옆에 이쪽에 이제 의정부가 있습니다. 자, 의정부 위쪽이에요. 포천 위쪽. 여기에 이쪽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가는 중입니다. 자, 태어난 연도 나왔네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인물의 일생이다 보니까 나이라든가 연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애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책이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리해주면 좋아요. 자, 1762년 경기도 남양주시 마제에서 탄생,
이 내용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아마 나이별로 나올 겁니다. 자, 이 당시 나라 상황을 볼게요. 여기 그림에 나오죠. 왕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 편, 그리고 반대쪽 편에서 서로 자기 편 들라고 지금 왕을 가운데 놓고 못 살게 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관리들이 자기 패싸움 하는 거죠. 자기들 말이 옳다고. 그래서 왕을 가운데 두고 엄청 서로 세력 다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함께 읽어준 자료 내용이 나와요. 영조대왕 기억납니까? 자, 영조대왕이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져 죽이는 무서운 일도 일어났다. 이 왕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인 사도세자까지 죽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태어났고요. 자, 두 번째 정리할 부분 나오네요. 6살 때 이 아버지가 다시 벼슬을 하게 되면서 연천 형감이 되었습니다. 지방 관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지금 첫 번째 장면 연천으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6살 때 남양주 마제에서 연천으로 이사감 됐죠? 공책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뭘 받느냐? 아버님이 관리다 보니까 이 계급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부터 밤 해 떨어질 때까지 죽어라 하고 이제 밭농사, 논농사 이걸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너무 빈곤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왔어요. 15살 때, 자, 정리해야 되겠죠? 한양으로 갑니다. 자, 한양은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양에서 이제 벼슬을 했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왕이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5살 때 벌써 결혼을 했어요. 정약용은. 자, 15살 한양으로 이사감, 그리고 결혼을 했죠. 자, 그런데 이때 얼마 안 돼서 이익이라는 학자와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익은 훨씬 나이가 많은 학자예요. 그런데도 서로 편지도 주고받을 정도로 학문에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공부했던 거는 이 당시 성리학, 도리, 예절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이 성리학을 주로 공부했는데 이익은 달랐어요. 천문, 음식, 가축, 의복, 실제 생활에 관련돼 있는 실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약용도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15살은 딱 아니지만 이 무렵에 이익의 영향을 받아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한양으로 이사가고 15살 때 결혼을 했고, 이 무렵에 이익의 영향을 받아서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됨,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22살에 과거 시험 후 성균관에 들어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 당시 정조는 이 나라 힘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서 실력 있는 관리를 뽑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정약용이 시험을 잘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관리들 보세요. 시기 질투의 눈빛. 그러면서 정약용을 이렇게 아끼는 것을 많이 좀 질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죽었잖아요. 그 무덤이 수원에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이제 극진하게 생각했던 이 사도세자는 수원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한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다리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왕이 편하게 이 무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다리를 이제 건설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언제 과거에 합격했는지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죠. 1789년. 자, 위에 볼까요? 자, 요 22살. 1789년입니다. 1789년. 자, 그리고 1792년. 나이를 따지면 30살 때요. 3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 자료 어디서 많이 봤죠? 선생님이 그 수원 화성 얘기할 때 본 장면하고 겹칠 겁니다. 그럼 뭘 한다 그랬죠? 아버님 묘 주변을 지키는 심효살이랍니다. 3년 동안 운막, 초막을 짓고 허름한 초가집 같은 거, 집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무에다가 구멍만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얼기설기 풀로 덮어놓은 겁니다. 볏집으로. 여기 왔다 갔다가 하면서 주변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 사진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배옷을 입고 주변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아침 저녁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자, 이러고 있을 때 정조는 이제 수원에 성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신도시 계획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계속 책을 보내고 이제 뭐 계획해 보라고 이제 이 얘기를 같이 읽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뭘 쓰면 될까요? 1792년 30살 때 심효살이 하던 중 정조가 뭐를 보냈죠? 책을 보내며 성 쌓는 계획을 문의함.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 계속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약용은 꼼꼼히 책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거중기를 써서 시간과 돈을 아껴야 된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품을 거중기를 만들었고요. 비용도 줄였고 나라 살림도 아끼고 백성들의 수고도 덜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33살 때. 33살 때. 자, 뭐가 됐다고요?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암행어사는 주로 뭐 합니까? 몰래 어떤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관리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발각하면 이제 바로 이제 엄형으로 이제 죄도 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배를 메우는 연천 현감 강양직을 크게 벌했다. 자, 연천 현은 이제 마을의 단위입니다. 현감 강양직을 벌함이에요. 자, 그리고 경기도 관찰사 서보영의 죄도 밝혀냄. 자, 여기 하나 더 쓸게요. 경기도 연천 관찰사 서보영의 죄. 관찰사 서보영의 죄를 밝힘. 자, 암의 어사가 되면서 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관리가 일을 못하면 혹은 나쁜 짓을 하면 아무리 왕이 좋은 뜻을 품어도 백성들이 어렵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느끼면서 나중에 저 멀리 유배를 가면서 이 책을 짓게 됩니다. 이게 영향을 끼쳤어요. 자, 이제 그 무렵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암행어사가 돼서 이런 조사를 할 무렵 천주교가 이제 널리 퍼졌는데, 천주교가 지금 조선시대하고는 맞지가 않았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일단 조선시대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니고 또 다른 왕이 있다. 하나님 믿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게 나오니까
이 조선에서는 이 효가 중요한데 유교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엄히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정약용은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었다는 것도 천주교를 믿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정약용을 이제 벌 주세요라는 이런 상소가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정약용을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 위에 요 그 두 가지 암행어사가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딱 33살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천주교 서적을 읽었다는 죄목으로 황해도 곡산으로 유배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유배된 곳에 가서 곡산 부사라는 어떤 직책을 맡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마을 사람들, 백성들이 잘 살도록 관리의 역할을 아주 잘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세금도 다시 매겼고요. 그리고 마과의 통이라는 책도 썼대요. 책. 우리 책을 조사하고 싶다면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전염병, 홍역 치료법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잘 했는데 툭 하면 사람들이 이제 너 천주교 책 읽은 사람이잖아. 너 천주교 신자 아니냐고 계속 벌을 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정약용을 자꾸 아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하죠. 그래서 이제 39살 마주로 돌아감. 자, 39살에 마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제는 아까 남양주였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유당이라는 집,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유적지 있죠? 정약용 유적지. 이곳 생가터 있잖아요. 생가터. 여기에요. 여기가 여유당입니다. 여유당. 자, 여유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집 이름을 짓고 이 집 이름이 옛날 사람은 자기 집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작은 짐승이 겨울 시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했어요. 하면서 이런 뜻으로 집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마제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조가 죽게 됩니다. 정조가 죽으면서 그 다음 순조가 오는데 순조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증조 할머니가 나랏일을 대신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조를 미워했던 사람하고 이 정순왕후가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약용은 경상도를 아예 장기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한양으로. 자, 이제 귀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때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터지는데 이게 뭐냐면 또 천주교와 관련이 있어요. 이 천주교를 금지를 했는데 이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지 못하게 한다. 하얀 비단에다가 글씨로 우리 천주교 믿는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으니까 이게 나라를 뒤집을 일이다 하면서 이 모든 죄인을 다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잘 보세요. 이 정약용을 기준으로 정약현, 정약전, 그리고 정약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정약용의 형제예요. 근데 이 정약형의 부인과 낳은 딸이 있습니다. 자, 딸과 결혼한 사람이 황사형이에요. 사위예요, 사위. 근데 이 사위가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금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약용까지 끌려와가지고 고문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저 그냥 책만 읽었을 뿐인데 계속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자, 그랬단 이유로 셋째 형은 죽임을 당했고요. 정약용과 둘째 형은 강진하고 흑산도로 귀향을 갑니다. 정약용이 강진이고요. 둘째 형이 흑산도로 가게 돼요. 자, 서로 만나지도 못해요. 거기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강진에 갔더니 또 강진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야, 저기 천주교라는 거 믿는 사람이 왔다며? 나랑 또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곳에서 사이제라고 아주 그냥 볼품없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맑은 생각,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 4가지를 마땅히 하자. 이 장소에서 이렇게 유배당하고 얼마나 억울할 텐데도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 이름까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자기 이제 관리를 하면서 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 학식이 좋고 덕망이 높다 하면서 자식들을 보내면서 글 공부를 가르쳐달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고요. 이제 산기슭의 작은 초가집으로 이제 집으로 옮겨서 거기를 이제 차나무가 많아서 다산, 이렇게 다산초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이때 다산이라는 호가 이제 붙게 됐습니다. 강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글 공부를, 특히 실학, 실제 생활에 관련된 학문을 많이 받고 이제 책이 나옵니다. 목민신서라는 책 중요해요. 경세육표, 아방강역고, 영토에 관한 책이고요. 악서고존, 음악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책들 다 실학과 관련된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16년 둘째 형이 이제 죽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자, 이제 귀향 간 지 18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8년 동안 고향으로 못 돌아와요. 아내도 못 보고 자식들도 못 보고. 근데 그 사이에 넷째 아들도 죽고, 이 아내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계속 공부를 이제 힘씁니다. 그러다가 1836년 회혼, 부부가 결혼한 지 60년 되는 날, 아주 좋은 날인데 이때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삶을 보니까 어때요? 좀 억울하게 이 귀양, 유배 이걸 많이 하면서 보냈어요. 천주교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본인은 믿지 않았는데 자기의 가족들 중에 관련된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질게 고문도 받고 한양으로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써 나갑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의 내용이 뭐냐? 백성들을 위한 책을 많이 썼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공부를 통해 백성과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했다. 자, 이 부분이 이 정약용이 이제 위인으로 일컫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첫 번째 차를 읽어봤고요. 여러분들 강의 내용 보면서 공책에 연도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도 나왔어요. 책에 대한 내용도 책 제목과 그 책을 설명하는 짧은 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자료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